부부간에 부인인 경우는 내조해야 하지만 서로 도반인 경우에는 상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의 경우를 보면 내조를 할 사이도 도반으로 상생하는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소크라테스는 역사 속의 철학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경우에 아내인 크산티페의 공덕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공덕이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금방 내가 공격 다 치줬는데 지금 홍익 인간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전부 다 부부도 만났고 인연도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나갖고 같이들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내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내조의 형이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조를 과거에는 내조라 했고 지금 이 지식인들이 살아나가고 홍익 인간들이 성장을 해서 준비를 할 때 이럴 때의 삶은 또 다릅니다. 과거하고. 과거에는 자식을 바르게 놓을 수 있고 그렇게 건친하고 결혼 안 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해가 그러고 뭔가 혈통이 잘못돼 흘러가던 것들은 그저 배제하고 혈통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오던 집안하고 결혼을 하고 요런 게 수군 사업이에요. 이런 거를 잘 하게 하는 이것이 내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놓으면 이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잘 돌보는 게 삐 안 나가게. 옆가닥으로 나가면 이거는 제거하는 혈통이니까 옆으로 안 새게. 그렇게 해서 요것만 잘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 세상을 마감해도 되는 시대. 여기 과거 시대입니다. 그럼 요때는 내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내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음식도 고르게 미겨야 되고 그래 혈통이 잘 크죠. 이렇게 뭔 사고 안 치게끔 잘 보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맨 혼내고 이름에 보호하는 형이었었다. 그때 내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지식사회가 되고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때 이때 내조하는 거는 어떤 내조냐?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조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지식을 잘 갖추는 사람 지식을 잘 갖추게 하는 내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 사회 활동을 하게끔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활동을 잘 할 사람으로 성장되게 뒷바라지 하는 게 내조하는 거. 그럼 작게 가져요. 활동을 하는데 내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내조되냐? 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내조입니다. 밥을 잘해주는 게 내조가 아니고 밥은 같이 해무도 되고 남은 길에 가고 둘이 앉아 무도 돼요. 그렇게 처먹어도 되는데 네가 말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대화 상대. 여기 내조예요. 지식인들한테는 대화 상대가 돼줘야 내조가 되는 것이지 밥 해주는 거는 식모입니다. 식모. 식모라 안 그러나 요새? 그 말 잘못하면 요새 혼난다 그러던데. 파출부? 그것도 아닌가? 도우미. 뭘 도왔는지 몰라도. 고급 파출부가 되는 거예요. 고급 도우미.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양발 잘 개놓고, 뭐, 와이사스 이래가지고, 뭐, 이래, 해가 잘 개놓고, 이래갖고, 갓도 오면은, 아이고, 갓도 왔느냐고, 찌개 끼려놓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밥하는 아주머니, 집안 일 보는 아주머니이지,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은 내가 성장을 하는데 같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놔놓고 나는 이
빠지게 일을 해갖고 내조를 했는데 극장도 하면 안 데리고 간다고. 다른 아주 이쁜 아가씨하고 레스토랑이나 가갖고 밥 처먹고 나는 안 데리고 간다고 지금 투덜대거든요. 된장찌개에 찌지고 빨래하는 걸 레스토랑에 갈 군번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거기에서 가면서 어제 양말 빨아놨나 이거 묻는 데가 아니에요. 레스토랑에 같이 가려면 가가지고 소곤소곤 대화해서 오늘 내가 풀지 못했던 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그런 걸 같이 나누는 지식을 토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 도반이다. 같은 길을 찾아서 가는 이 내가 반려자가 이래 우리는 하나의 도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잘 주고받으면서 성장한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옆으로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대화 상대를 만나려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집에서는 빨래만 하고 뭐만 하지, 나는 밖에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보고 그래도 기본 지식을 갖췄는데 뭐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빨래만 하던 년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노 이게. 대화가 안 되면 깝깝이 미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자리를 찾아서 다니는 게, 술집에도 가고 하다못해 내 부인 놔두고 술집에 가 술집 여자하고 대화합니다. 잘한다. 술집 여자는 왜 대화가 되냐면 술집에 있으면 딴 사람들하고 하도 섞임에 대화하는 공부를 해서 대화가 되는 기라. 우리 마누라는 빨래만 해갖고 대화가 안 돼. 누가고 뭐 말을 해봤어야지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헤맸던 겁니다. 남자를 헤매게 하는 건 내조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칼치를 안 꾸주더나, 뭐가 이게 썸바기를 내가 뜯어갖고 잘 안 묻히놨더나, 그리고 뭐 내가 된장찌개에다가 어떻게 미더덕을 한 개 더 안 넣었더나. 그러면 더 내조 했다 그러고. 참이 꼬라지 그래 됐던 거죠. 아까 지금 내 풀어줬죠. 소크라테스가 부인이 그 내조가 있어서 그 사람이 바르게 클 수 있어. 내 옆에 악처로 해갖고 내를 두들더라도 말을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되고 물고 뜯어서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나도 하나 이해 못 시키나 이놈아 이러고 달라 들어야 그게 내조가 돼요. 나를 이래 깝깝하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답니다. 내를 이해시킬 줄 알면, 지금 우리 이 가정에 자기 부인을 이해시켜서 우리 웃으면서 대할 줄 알면 사회에 나가서 살아나가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그게 내조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내조를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잘못 만난 인연이다 이 말이죠. 밥만 해주는 것은 나를 벌레 만드는 것이고 짐승을 만드는 것이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인간은 이해를 하는 동물이라 이해를 해야만 진화하고 그래야 내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끔 서로가 노력하는 데서 상대를 위하는 것이지 물질을 줘갖고는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부패하게 한다. 우리가 바르게 갖추기만 하면 물질은 누구한테 얻으려고 들지 않아도 다 옵니다.
네가 바른 행동을 하고 살면 물질은 네가 움직이려고 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벌려고 하고 그걸 갖다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니를 안 갖췄으니까 모질이니까 그거를 지금 욕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니한테 와서 바르게 니 에너지가 될 거냐? 그게 오더라도 너를 칩니다. 물질이 너를 친다 이 말이죠. 나를 갖추어라. 한 뜸이라도 내가 지금 조금 어렵지만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너를 갖추는다면 물질이 움직일 것이니 네 하는 행동과 말에 그 말 때문에 물질이 움직여서 너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가르치는 것만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가르칠 게 없다면 너를 이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을 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 이분이 나의 언인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밥 줬던 사람은 네가 단순하게 생각하니 은인이라고 한 것 같지만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으니 결국은 내가 당신을 배신해야 되고 뒤통수를 때리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로 사람을 다스리지 마라.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것을 같이 나눌 때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조입니다. 내조를 바르게 알아야 돼. 내 남편과 대화를 할 수 없다면 너는 절대로 내조를 못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라. 절대 너희들이 멀어지지도 않고 가정은 평화가 될 것이고 말이 안 통하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행의 씨앗이죠. 이것이 눈물의 씨앗이라. 말이 통하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홍익 인간이 받아야 될 교육. 이걸 정법 강의라고 지금 내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들으면 내 가족들하고도 다시 소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참교육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남편한테 내조하는 것은 서로가 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회 내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전부 다 50대 넘어갔습니다. 이래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성장을 하고만 죽었어요. 50대가 되면 죽을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은 50대가 되면 죽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살아야 돼. 어떻게 살면 우리가 50대에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사회부모로 살아야 돼. 사회부모. 우리 가정부모가 되려고 그래서는 너희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부모가 돼야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들 삶입니다. 이 사회부모가 되고 국제사회 부모가 되고 인류의 부모가 될 때 그럴 때 하늘이 놓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들은 영혼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육신과 결합을 해갖고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삽니다. 내가 인간으로 결합되기 전에 차원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신들이에요. 신들이 이 땅에 와서 육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다시 만지고 가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요 근대에 일어나는 걸 잘 한번 두드려 계산을 해보십시오. 언젠가 베토벤이가 왔죠. 이 땅에.
지구촌에 왔어요. 베토벤이가 뭐 어떤 쪽에 왔든 간에. 그리고 뭐 뚜볼 짜기가 왔어. 뭐 짜랐다도 오고. 요런 사람들이 올 때는 자연의 선율을 이 땅에 만져 놓으려고 요런 신들이 온 겁니다. 허공 대신들. 이 대신들이, 이 영혼들이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이때까지 해놓은 이 지구촌에 요런 음악을 요렇게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던 겁니다. 와가지고 그때 이 좋은 음악들을 세상에 다 만들어 놓고 간 거죠. 그럼 음악 만드는데 미쳐가지고 막 마누라하고는 맨날 뒷전이고 이래. 그 내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음악에 미쳐서. 그래 음악에 미친 사람이 그분의 부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밥도 잘해주면 음악만 해주면 좋아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 그 시대가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미케리가 난젤로가 오고. 뭐 이런 그림 그리는 신들이 왔어요. 이 와가지고 음악을 그때 만들고 나서 그분들이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만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오지 않을 것이고 저 음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써야 될 것인지 인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더 좋은 음악 만들려고 덩신이다, 덩신. 안 나옵니다. 엄청난 작업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또 미술을 이렇게 하는 분들, 이분들이 와갖고 사람의 그 신체에다가 날개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천사라고 이래. 나는 사람 또 만들어 놓고, 뭐 이 땅에 와가지고 자라면서 뭔가 이 땅에 무엇을 이렇게 보고는 어느 정도 살아니까 막 그리 제끼는 겁니다. 이분들의 작품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그림은 두 분 다시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신들이 와서 육신 탈을 쓰고 이 세상을 점검을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작품으로 그려놓고 갔다. 이 안에는 사람 공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악 안에는 자연 공부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작품을 남겨놓고 갔는데 이것이 지금 서양에는 엄청난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보물로 여기고 있고 이거 보관만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뜯어보는 중입니다. 여래가 그림을 요만큼 이렇게 확대해갖고 아직 뜯어보면서 이래 아직까지 그 안에서 뭘 캐려고 하는지 이걸 인자 홍익 인간들이 만질 때가 된 겁니다. 그 작품은 무엇이니라 이걸 아리키고 나면 이 작품 보이는 게 인자부터 달라요. 이거는 이 땅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니 이 보관하기를 개인적인 사사로이 욕심내지 않아야 될 것이니 모든 지구촌에 앞으로 이 작품들이 크게 쓰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시대마다 이는 신들이 내려와서 어떤 작품을 하고 가면 그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대와 시대가 가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그림 그리는 거 너가 아무리 연습해도 그 못 갑니다. 음악 하는 거 막 짜내도 못 자랐다보다 안 돼요. 그런 거는 가지고 우리가 노는 것이고 이제 나온 거니까 이런 걸 만짐에 우리는 이거는 부품이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홍익 인간들이 이 세상에 뭐를 남겨놓고 갈 것이냐 여기 우리 작품이에요.
이거 답부터 이야기하면 미래의 인성교육. 미래의 인성교육. 지금까지 선천시대에 우리가 지식과 상식으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거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성교육. 사람이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이 사회를 위할 줄 알고 이 자연을 위할 줄 아는 인성교육. 이것이 홍익인간 인성교육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야 후손들이 두 번 다시 세상을 헤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에서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을 지금 내놔야 된다. 앞으로는 미래는 교육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재주는 갖추어서도 교육이 아니었었다 이 말이죠. 논리는 만지고 있었어도 교육은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논리로 가지고 지식을 만들었고 지식으로 상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놀던 시대고 이것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식이 발전을 했으면 이제 세상에 진리를 꺼내놔야 된다. 두 가지 길이 없는 진리. 진리는 한 가지 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이 우주의 신이라면 누구든지 진리로 하나로 가게 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익 세상이 되는 거죠. 후천 시대는 홍익 세상이 시작된다. 이것이 정법 시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선배님들이 했던 것들은 이 땅에 필요해서 다 해놓으려고 온 것이고 이걸 얼마나 잘 만지고 앞으로 운용을 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이 정렬을 타고 만져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민족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예, 우리가 앞장을 설 수 있다면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끌 것입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이 위대해지도록 위대한 대접을 받도록 내가 분명히 이끌 것입니다.